그곳에 있던 아버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워 이렇게 계셨거든요. 이쪽을 보고 어제 꿈을 내가 잘못 꼈나 하는 생각도 들어갔었고, 그래서 와서 봐보니 실제로 봐보니까 아버님 묘가 있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까나. 무덤이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 아이고. 무덤이? 추석 때만 해도 곱게 단장했던 아버지의 무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이게 차라리 죽어보내면 낫겠지. 그냥 아이고 버타야 뒤지겠어. 어디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 세상에 저게 말이 됩니까? 20여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젠 그 흔적까지 잃은 아내. 작년 12월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이웃이 텅 빈 묘터를 발견했다는데요. 와서 그래 행수 매서 웃다 갔다 받았었어. 야 뭐 이거 뭔 소리단가 하고 그냥 그 길로 떠올라가 봤어. 그게 대체 없어. 사람 한다 그지. 아이고 어디가 시방 자빠졌어. 개가 물어가 부르는가. 보고도 믿기 힘든 현실에 가족들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 많이 갔어요. 안타까운 소식에 주민들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다니는 자리만 파버렸구만. 나온 뒤 빨간 거. 그 관 덮었던 거 천이에요. 아이고 참. 한참을 파내려가 찾은 것은 작은 뼈 조각 하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네요. 연기처럼 사라진 무덤 때문에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의 수치라는데요. 여기서 이만큼 하면 보여. 그 사람 묘가 많네. 부관 참사라 그러죠. 해역죄인이나 조선시대 하는 일이지. 그러지 않아요. 묘를 저런다는 것이. 그런데 설날을 앞둔 어느 날 김 씨의 노모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자고 왔다고 그래. 그 어디서 왔다 용기 서울서 왔다 그래. 타지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한 어머니. 어머니 그 창고에 갖다 놔두세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들 직감 있다고 왔는가. 아이 창고에 안 놔놓을란다. 이게 실제 배송된 택배 상자입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서 씨.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감 딱 오는 게 그 서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부모도 없는 사람이냐, 이게 무슨 짓이고 해놓으니까 전화한다는 소리가 순천시에서 적법원 절차에서 허가를 받았고 했다 하면서 전화 탁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 씨가 택배로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는 왜 무덤을 파헤친 걸까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김 씨의 밭.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년 이상 여기서 경작을 요 밭 하나만 치고 여태 해먹고 살았었죠. 60년 그러는데 이상. 그 3년 전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서울 사는 사람 나와가지고 요거 자기 밭이다. 서 씨는 밭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도 없앨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때 이렇게 사가지고 지켜왔었고,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때 밭이라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상 대대로 일군 땅은 아버지 때 이르러 그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덩어리 돼 있으니까 분할청량을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전을 아버지 못 하시다가 1993년도에 그 특조법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분할청량을 해서 이전을 이렇게 받았어요. 당시 서류상 A집원의 소유자는 서 씨의 증조부. 그래서 김 씨 아버지는 마을 이장에게 등기를 분할해 이전하는 작업을 부탁했다는데요. 그런데 13-1
다시 1번지 하나 새로 생긴 거이고 그러니까 다시 1번지를 아버지 앞으로 등록을 하고 13번지는 이 사람은 보내고 등록할 때 그 착오로 그래서 바꿔져가고 된 거를 아버님도 모르고 저도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서 상속을 받았지만은 여하튼 이제 그대로 지나왔지 20년 이상을. 나란히 이웃한 두 땅의 실제 주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뒤바뀌어 버린 상황. 풀이 우거지고 해서 산인가 밭인가 모르잖아. 뭐 이렇게 나버려갖고는 단순히 집원을 서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서 씨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 밑에가 훨씬 평수가 더 큽니다. 근데 재산세를 냈어도 더 많이 냈겠죠. 요것도 자기 땅이다. 이것도 자기 땅, 이것도 자기 땅. 결국 김 씨는 분묘 발굴과 유골 손괴 혐의로 서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 유골이 어느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밝혀진 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나 불법자가 아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서명상으로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벌써 2달째.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씨가 오셨어요. 예. 가지고 한번 보고 싶으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 여기 경찰서 있으면 경찰서로 와라시오. 뭐? 네? 경찰서 있으면 경찰서로 와라고. 경찰서로? 어떠실래요? 가실래요? 왜 뭐 때문에 우사서 못 오냐 물어보시더구만. 뭐. 우리 아버지가 유골이 우리 짐짝이요? 뭐 택배를 보내? 그럼 못 상식은 이 우리 아버님 유골이 짐짝이냐고 물어보세요. 김 씨 대신 우리가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길 몇 시간째. 아유, 제작진 고생이 많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저 혹시 선생님 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혹시 저희가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아니세요? 왜 맞나요? 피하시죠? 보소가 돼 있어가지고 네네. 강남원 부분이라 그러니까 곤란한데 저도 피해자니까 설득 끝에 인터뷰를 수락한 서 씨. 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왜 그랬는지. 택배로는 왜 보내셨어요? 리무진이 태워서 보냅니까? 어머. 아니 제일 그 간편하고 신속한 그 우체국 택배가 얼마나 정확해요. 택배로 오면 충격이 크시겠죠. 아니 어떻게 그랬다는 얘기 도대체 뭐 돈을 달라는 얘기 안 그러면 사람을 살려내라는 얘기야. 그가 내 비용 들여서 한 건데 지가 뭐 비용 버텨준 게 있어요? 그는 자신이야말로 억울한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이제 최건수 중대관한테 특정법으로 상속받은 땅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간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18년 돼? 그때 해보니까 황당하잖아요. 난 땅을 판 적이 없는데 특별조치 보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해먹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서 씨. 우리가 조그만 했을 때니까 그때 살았어.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도 여기 돌아가시고 뭐 강주로 많이 살았을까? 강주로? 1년에 꼭 한 번씩이라는 것을 보고 어쨌든 자주 왔어요. 평소에는. 하지만 김 씨 역시 증거가 있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던 보따리에서 찾은 오래된 종이 한 장. 땅 계약서라는데요. 서 씨의 증조부가 과거 김용현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고 김 씨의 할아버지는 두 번째 주인에게 땅을 샀다는 겁니다. 김오복 이분이 이제 아버님의 할아버지. 김오복 귀하게 돼요. 고문서 전문가에게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김오복이라는 사람한테 신쌀 백미 2가마니 8대를 주고 팔았고 옛날 거네 진짜. 그다음에 이종학이라는 사람이 입회를 했다. 증인을 섰다. 어휴. 고문서 전문가는 계약서에 쓰인 한 글자에 주목합니다. 섬끌견이 섬이라고 까지 일본어를 가마라고 돼 있죠. 석자라고 돼 가만히 아마 그때 당시에 썼던 거라고 섬이. 우리나라에는 한 섬 두 섬 할 때 섬자가 한문으로 없거든. 땅을 판 김용현 씨의 친척도 거래 내용을 잘 안답니다. 김재라는 그 아버님이 있네 지금 병원에 계셔. 근데 김재 그분 작은 아버니가 거기 있는 그 땅을 여기다 팔았다마 김대식 그 조부한테. 시방 열고 신기한 거고 그러지. 그때만 해도 돈으로 얼마 쌀로 얼마 줘 풀고
그냥 지고 그랬지. 측량을 안 했어. 그전에는 시방 여러 개. 말로 통 왔다 갔다 그래. 아, 말로. 서 씨는 땅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토지 매도 동생해가지고 보니까 번지도 없고 말이야. 우리 뭐 할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백지야 말하자면 그 말이야. 오래된 종이니까 막 내놓고 자기 땅에 그러니까 대화가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흘러내린 산줄기가 기운을 휘감고 돌아 명당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는 이 마을. 그 자리는 명당 자리고 우리 아버지 묻힌 자리는 바로 그 사람 묘 우계가 아버지가 있어요. 거기는 더 명당 자리고. 명당이네 명당. 우리도 이번에 개장했는데 조선시대 승정은 우승길이었어. 지금 같으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 꽤 벼슬이 높죠. 고조모는 숙부인이야 숙부인. 그 명당터야. 그런 걸 알고서 거기다 묘를 썼는지 모르겠어. 그 위에다 우리 저 선상 위에다 딱 써가지고 말이야 차리고 있다니까. 김 씨 아버지의 무덤이 있던 밭이 명당 중의 명당이랍니다. 주맥은 아까 말한 대로 서쪽으로 갔지만은 그 중간에 나오는 작은 가지 하나의 작은 열매가 하나 맺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지 정도 되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문제가 있다는데요. 지금 이 4차선 도로가 지금 뒤에 나거든요. 풍수에서는 좌측맥, 청룡이라는데 요 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로가 뒤에 지금 우리 지금 보면 목을 자르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자리가 명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밭의 소유권을 둘러싼 긴 법정 싸움. 작년 9월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몇 개를 고소했습니까? 나를 사기죄로 무당 경작죄로 해서 여기 순천경찰서 2번을 고소하고 어머니도 똑같은 사기죄 무당 경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인가요? 어머니도 고소를 해놨어요. 아이고 참. 자문을 해준 감사 표시로 살해했던 변호사 사무장 후배 역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재판 중에 60년 이상 경작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마을 분들한테 한 30명 이상 제가 그때 받았어요. 사실 확인서를 써준 이웃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안 놔뒀다고 다 해본다고 했다. 우리 두 분이나 저 서울 올라갔다 오더만. 재판한데 노인들이 군대 가면 논리불지에 씨는 그 정도 못해. 영문도 모르고 파출소에 불려갔다는 주민. 부르더라고. 파출소에서 불러 경찰이. 그래서 나와보라 그래서 가봤지. 둘이 갔어. 이분들 입장에서 저거 그 농사를 언제부터 지었냐. 그 전답이 맞냐. 전답은 맞지.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파출소 가신 거네. 경찰서 전화 받아봐. 그렇지. 처음이지. 놀라셨겠어요. 아니 쑥대 같으면 안 된 거지. 지금 봐봐 이렇게 해놓고 탄원서 사람들 다 신고해갖고 고발 경찰 가서 조사받고 그래갖고 무혐의 받았어. 무혐의 처 받았어. 그것도 사실이요. 서 씨는 대체 왜 땅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까지 고소한 걸까요? 소송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송도 하고 했어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 자기는 막 동네 사람을 갖고 삶아가지고 막 이런 걸 막 써서 내니까 나는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려. 대법원에서는 아직 판결이 안 나갔구만. 그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돼지시기가 이겼다 그래. 돼지지가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동네에서 그건 나는 그 미친놈이. 아 그래 요즘 땅이 뭐 땅이 무슨 저거 돈 값어치가 있어요. 저런 데는 뭐 돈 누가 5만 원 줘도 안 살 때. 그분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골촌 사람이라고 내가 한번 계속 괴롭히면 돈 좀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소송을 걸어서 막 벌금 뭐 나왔던 뭐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서 씨의 고소엔 의도가 있다는 주민. 다 그게 된다니까. 그건 뭐 많아 대한민국 80 중반 후반. 1,000만 원? 1,00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쪽 다 해서. 김 씨 아버지가 땅을 분할할 때 증인을 섰던 마을 어른들이 벌금을 냈답니다. 하루하루 이자가 아니 겁먹지 당연히. 항소 부담 가잖아. 그럼 그 100만 원씩 나눠서 줘불자 그냥. 법부터 앞세우는 서 씨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뭐 저 검찰청인가 법원인가 그럴 것 같아서 근무를 했어요. 서울에서 법무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제작진에게도 법을 먼저 내세우는 서 씨. 그걸 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표진이. 법에 나와 있다니. 방송적인 명예훼손을 내가 나도 다 알아봤어요, 내가.
지시에서 매장법도 쭉 내놓은 게 대부분 판례가 있더라고요. 장세법 아까 말 20쪽이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 도의가 도의로 따지지 아니라니까요. 법으로 따져야지. 그건 직무유기 법률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을 모르시면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법에 나올 법에. 업무사로 일하셨다고 막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법을 잘 아니고 자영업 그런 거니까 사장께 3년이면 품을 입는단 말 있잖아요. 어?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검색. 이야, 많이 아는 것 같아, 상당히 진짜로. 사람 잡더라고. 자기가 조금 그쪽으로 좀 안다고 하니까 별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피를 말릴 수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이게 가려고 이럴까? 내가 지금 다시 민사소송도 다시 하려고 내가 이전만 들었는데 내가 다시 하려고 그래. 안 되겠어. 어떤 민사? 아니 이제 재판 일부 진 것도 내가 억울히 져가지고 내가 잘못된 소송이니까 내가 그거는 용인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결국 지난 30일 김 씨는 순천시청과 서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서 씨가 무덤을 파헤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돌본 무덤이 어떻게 무연고가 됐죠? 무연고가 몇이 아닌데 무연고 몇이래야 그냐고 상체를 때도 가서 일을 하고 그런데 모르나요? 다 알지. 동네 분들이 다 오셔서 다 여기서 해서 집에 안 해. 집 여기 마당에 돼. 시청은 무슨 연유로 김 씨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허락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묘지가 가지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묘지는 있었기 때문에 배당 허가를 해줘도 별 문제 없는 내용이다. 자신의 땅에 있는 조상묘 8기와 김 씨 소유로 판결난 비번지에 대한 개장 신청을 함께한 서 씨. 그런데 김 씨 아버지의 무덤이 비번지에 걸쳐 있었던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 도시는 상관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그렇지 못한 거죠. 거기에 토지 대장만 확인을 하고 등기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확인을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 와가지고 이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되죠. 네. 판결문을 좀 제대로 확인했으면 좋았을걸요. 서 씨는 시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해서 형님 가서 달라면 주지. 응? 아무런 얘기 없었어. 나는 큰 기대도 안 하고. 응? 기대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당사자 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는 어리니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아니면은 화를 내주지 말지. 내놓고 나한테 섬대기 씌우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서 씨와 시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동안 이거를 가져왔다가 네. 두고 가려고 막 그러셨어요. 검은색 봉지 말고 이제 금색 보자기가 있다고 싸져 있다고. 그런데 시청에서 제작진을 만났을 때도 서 씨의 손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드릴까요? 한 씨도 손에서 떼지 않던 검은 봉투.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내내 함께했는데요. 선생님, 그 옆에 있는 뭔가요? 저 이제 선물 사왔어요. 저 갖고 들어가려고. 선물요? 이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놔뒀지. 집에요? 그럼 안 무서우세요? 그게 에모스트인 거죠. 물질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이 그거 굉장히 경도된 사고방식인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검은 봉투에 뭐 가져오셨었잖아요. 그게 유골이에요. 그게 유골인가요? 네. 저희한테 또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 칸난 봉지에 갖고 온 거 이게 유골이다. 내가 깃바닥에다 뿌려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분묘에 관한 분묘 발굴에 관한 죄가 따로 있고 사체에 관한 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골이나 시체랑 똑같이 봐요. 한마디로 지금 시체를 막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놓은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연극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잘못된 행정 처리 때문에 황망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를 마주해야 했던 가족. 아이고 또 머리가 올라오려고 그러네. 아이고 머리. 병원에 갈까요? 네? 어머니. 작년에만 심장 시술을 3번 받은 어머니. 고소장에서 맨날 재판했어. 막 성가시했어 자꾸. 그날도 이렇게 아버지 산소 갖다 내려오다가 아버지 산소 옆에도 넘어져 버렸고
팔이 곧절이 되더라고. 택배를 받은 후엔 끼니마저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아직도 아버지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막걸리 좋아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엄청 막걸리 좋아하셨어요. 큰 죄인이죠. 아버지를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언제쯤 아버지를 제자리로 다시 모실 수 있을까? 아들은 오늘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방송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아이고 징그럽다고 그냥 저때 있으면 그냥 물이 뛰고 잡서. 들다 보면 항상 그 쓰고 끈디 가고 잡단가. 가만 생각이 나갖고 들다 보고 나 몸이 안 거슬리겠죠. 아직도 아버지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 씨 역시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한테 그 사기죄로 그러니까 경찰에서 강규 부부님께서 제가 고소는 3번 있어요. 3번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골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6월 안에 이제 경찰관이 한번 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 상자에다 이만을 가진 거 딱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오죠. 하얀 뼈조각 이 정도 크기 된 거 위에가 뒤에 먼저 수검장 이렇게 불이 시커멓게 그을린 거 요 정도로 막 이런 덩어리로 이렇게 모래알처럼 막 많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그날 서 씨가 들고 다니던 유골함이 열렸습니다. 근데 유골 그렇게 화장이 왜 이렇게 새까맣게 나온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 깡통도 대여갖고 그 일명 그 덧줄에 가스로 이렇게 손으로 갖고 온 거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하지도 불법으로. 그런데 그 유골이 아버지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거 게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예. DNA가 검출이 안 된다 이렇게 그 유골이 나온 거는 어디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관하고는 있지 않고 그거하고 같이 검찰에 넘겼죠. 언제쯤 아버지를 제자리로 다시 모실 수 있을까요? 동문도 싸고 가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된 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